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 안으로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들여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던 건데요. 그동안 구치소 안에 머물며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건 물론 여러 특혜를 받아왔던 의혹 중 하나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이준범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해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폰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오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3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2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치소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로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바디캠을 좀 열람시켜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구치소에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열람을 시켜줍니다. 검찰의 특활비도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특활비 내역을 실제로 다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하는 그런 사안들도 현장에 가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부분 열람을 시켜주는 게 관행인데 어제는 매우 이례적으로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고 그 이유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였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법률 위반,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속의 혐의자 윤석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해서 이렇게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를 한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으로 또는 온라인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찾은 그 특위위원들에게만 한정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으신 거군요. 실제로 저희들은 사실상 공무집행을 하러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첩보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라든지 그리고 또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불법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한 그런 이제 업무였는데 그것을 개인의 뭐 정보 신변 보호 뭐 이런 목적으로 거부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에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란 속의 혐의와 같은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 당시 상황, 그러니까 저항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구두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체포를 못하고 무슨 뭐 다쳤다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하는 건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합니까? 교도관으로부터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그 교도관에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간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이제 청취를 했는데요. 한 7시 50분 경에 이제 첩보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교도관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가서 첩보영장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수의를 입고 윤석열 씨가 순순히 그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도중에 이제 윤석열 씨가 변호인을 접견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교도소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변호인들을 그 특검이 판단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좀 편의를 봐준 네, 거라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좀 이례적이고요. 예. 거기 사실은 변호인들은 변호인 접견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이례적으로 편의를 제공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랑방이라는 공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첩보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자를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해요. 의자가 바퀴가 달린 의자라 이렇게 미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이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밖에 대기하는 차량으로 이동을 이제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 완강히 저항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쪽에서는 교도관 쪽이 물리력을 행사했다. 예. 그리고 뭐 거기에서 자기가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교도관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이제 사실상 자제를 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특검도 거기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치하려는 그런 이제 사실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완강히 저항을 하다가 사실상 그 강제 집행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라고 서울구치소에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집행 거부할 때 물리력 동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많은 논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답변은 매우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구치소 역사상 이런 체포영장을 거부한 예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기준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사실 이런 게 구치소의 답변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구치소의 그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게 다수 있고요. 단지 네. 그 사례가 체포영장을 공권력을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리 뭐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법의 이 공권력 집행에는 대부분 순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초유의 법에 저항하는 이런 인물이 나왔는데 여기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구치소의 답변이고 참으로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이고요. 실제로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예. 이 그 수용자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때, 예. 그리고 이송 출장 그런 교정시설 바깥으로 수용자를 이송할 때 이런 때는 그 보호 장구를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구치소 교도관은 이게 위력인지 모르겠다. 사실 윤석열이 속옷을 입고 땅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한 이것이 위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서 자기들은 물리력을 쓰지 못했다. 예. 버티는 건 위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강제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구치소 측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러면 이대로 재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재집행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도관들이 구치소 측에서 저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예. 강제적으로 이제 인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낼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치소 측에서 이렇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래서 구치소에 그 관련된 교도관들이나 구치소 소장들의 인책, 문책이 뒤따르고 예.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이제 교도관들과 구치소장 하에 새로이 강제 집행을 한 번 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 차원에서도 뭐 현재 구치소장이나 어떤 그런 지휘부에 대한 어떤 문책을 뭐 요구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예. 이미 법무부에 그런 요구를 했고요. 네. 공개적으로도 예고를 했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검토를 해서 네. 지금 현재 징계 여부에 대해서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자 지금 바로 인사발령을 통해서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냈습니다. 수원교도소장이 지금 전격적으로 서울구치소장으로 왔는데요. 과연 윤석열 다음 체포영장 발부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관심은 김현우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현희 위원장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저희들이 가장 먼저 어제 저희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현희 위원장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조치를 했다라는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정용사들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방송 나누어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현대건설을 상대로 전 세계적인 싸움을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 바람은 불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바람이 일 겁니다. 바람이 곧 일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압수수색 되는 그런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어디에 압수수색 하냐고요? 그건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곳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안경을 좀 바꿨습니다. 아, 예. 원래 있던 안경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대타로 지금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젊어 보인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젊어 보이십니다. 혹시 지금 헤어스타일을 컬러를 이렇게 섞으면서 넣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색인데 색깔이 그렇습니까? 아, 자연색입니다. 야, 그래요? 야, 돈 주고도 저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저는 완전히 하얗게 되고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머리가요? 염색하신 거. 저는 조금 했습니다. 아, 조금 합니까? 네, 조금. 조금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검은색입니까? 예, 2달에 한 번씩 전 머리 다 하고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부분 염색. 부분 염색을 하신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완전히 하얀 머리인데 백발이 됐습니다.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는 이제 좀 흰머리로 이렇게 좀 다니시던데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죠. 혹시 이런 쪽 두 분 다 뭐 청와대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왜 검정색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본인의 취향이나 또 국민들 보시기에 아무래도 젊게 보이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래서 리더라고 예, 하는 예. 게 국가의 또 통치 힘도 있어 권자가, 보이고. 예, 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역동적으로 예, 보이는 거니까 뭐 흰머리보다 훨씬 낫겠죠. 방송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는 특히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50대, 60대, 70대 대한민국을 정말로 벌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좌지우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또 남성 동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스픽스에 애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벌써 2,3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아까 296 빠따로 좋아요를 눌렀다. 수수께끼님 좋아요 296 빠따라는 말은 빠따라는 말 아시죠? 부산서 사시니까 빠따. 내가 빠따. 빠따가 있지만 296번째
1빠따, 2빠따, 3빠따 이렇게 하시죠. 경상도에서 특히 경남 쪽에서 쓰는 사투리인데 서울 사람은 서울습니다. 네. 빠따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빠따 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빠따 친다 그거 배트를 네, 얘기하는 네, 거고 치는 건데. 여기는 순서를 이야기할 때 빠따, 예, 이빠따. 서울로 씁니다. 아, 1빠따, 네, 2빠따 이렇게 예, 합니까? 예. 296빠따 수수께끼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2,3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누르면서 이 방송 보시면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방송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수정 선생님, 강순영님, 사계절 0515님도 고맙습니다. 야, 제 친구가 돼 주셨네요. 청청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출님 그리고 가을온이 시원하다님, 나우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추할머님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구치소장 제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공무원은 제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제명하는데 그만큼 이제 실제로 인사조치뿐만이 아니라 뭔가 처벌을 해야 한다,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어저께 전현희 위원장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조금 기다리면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듯이 얘기했는데 오늘 전격적인 교체가 됐는데 어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 식사도 못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김건희 씨와 같이 이런 이제 집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더 한 수 위에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은 특검에 제대로 업소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작전을 변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약간 다른데 어제 전현희 위원장의 얘기는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 쪽에 직접 이제 요청을 했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방송에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자, 이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격적인 교체하고 나니까 사실 저도 채증이 좀 내려가는 듯한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제1차 내란 이후에 경찰, 그러니까 공수처랑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집행을 못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잡아놓고도 체포영장이 나와서 데리고 가서 수사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국민들이 직접 이걸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좀 그런 모습들을 정부 부처가 빨리빨리 보여줬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좀 어떤 법, 그다음에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조치들을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아, 이 정부를 진짜 바꿔놓으니까 의미 있는데 제대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어떤 하나의 계기로 해서 좀 더 빠른 속도죠. 특히 내란 문제만큼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늦었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한 조치였다? 아이고 뭐 만시지탄이죠. 네. 정말 늦었고요. 특히 그 1차 강제 인치할 때 그때 성공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티 바람으로 저항을 했지만 그걸 들고 호송차에 세우면 팬티 바람으로 호송차에 태워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특검 앞에서 그 팬티 바람으로 자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옷 구해달라, 수위 빨리 구해달라고 난리치겠죠. 그 호송차에서 옷 갈아입히고 그렇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그 형사소송법 83조 1항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장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83조 1항에는 이 피의자인 경우와 피고인에 대한 그 검사의 교대관에 대한 권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윤석열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거든요. 네, 예.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특검에서 소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교도관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고 그 교도관들은 서울구치소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강제 인치하는 과정에서는 특검의 지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교도관들이 서울구치소장의 어떤 뭐 사인이나 메시지나 사전에 뭐 지시나 지침을 받았는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져야 되지만 어쨌든 소극적으로 상당히 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도관들이. 네. 검사는, 특검은 바로 호송차에 세우고 싶었는데 팬티 바람으로 바닥에서 들어 누워서 저항하는
윤석열을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83조 1항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교도관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해태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뭐 자천성 인사를 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행이지만, 이 윤석열의 법조망이라는 것이 검찰뿐만 아니고 판사들 세계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판사들도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 구치소에서 또는 교도소에서 재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윤석열의 법조망에 상당히 협조자가 평상시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되었다. 김현우가 안양교도소로 갔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치소장이 지금 이제 교도행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 자 지금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을 할 텐데, 자 이번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될 수도 있다. 여전히 해야 한다는 건 당이고, 예. 실제로 예측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물러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2차 집행과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인치를 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